녹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입식도 위를 해서 위에서 음식물이 고여서 살균 작용하고 펩신 작용을 도와. 펩신이 하는 역할은 단백질은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름은 그냥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할 거야. 중간 단계 단백질.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시켜줘요. 이거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과학자. 미친 의사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총상을 입어서 배에 구멍이 뚫린 환자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환자를 보고 의사가 한 생각이 있죠. 실험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한 실험이 위에서 어떤 소화작용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빵이랑 고기랑 비계 덩어리를 매달고 구멍 뚫린 위에다가 그걸 이렇게 넣어서 실에다 매달아서 이렇게 넣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넣어봤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꺼내봤을 때 빵이랑 비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단백질만 소화가 돼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졌더라. 그래서 고기 덩어리만. 그래서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 과정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디서 먼저 일어나는지. 왜냐면 지금 탄수화물은 입에서 일단 한번 1차 했죠. 그 다음 위에서는 단백질이 1차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갈 건데요. 요것도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위랑 소장이 있잖아요. 대충 그림 아시죠? 얘가 위고 여기가 소장입니다. 아이고, 여기 대장이죠. 미안해요. 소장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슉슉슉슉. 소장이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이어서 여기가 대장이고, 얘는 간이고, 요 앞에 있는 얘는 쓸개고, 여기 노랗게 길쭉하게 요렇게 있는 얘가 이자예요. 그림 보고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가 이자, 이 뒤에 요렇게 노랗게 있는 게 이자, 위, 간, 쓸개, 소장, 대장. 자, 요 위랑 소장이랑 이어지는 부분을 12지장이라고 합니다. 12지장이라고 해요. 요 12지장이라고 하는데, 요 12지장이 12마디, 손가락 12마디 정도의 길이라고 해서 12지장이래요. 그래서 이 12지장의 언급이 없는 책도 있고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비가 될 건데요.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건 뭐라 그랬어요? 소화관이라고 했습니다. 입식도 위 12지장 소장 대장 항문은 소화관이에요. 음식물이 직접 이동하는 관. 근데 이제부터는 그거 아닌 애들이 이제 간섭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쓸개즙입니다. 쓸개즙이 일로 분비될 거예요. 근데 얘가 이름이 쓸개즙이잖아요. 그래서 쓸개에서 나옵니다. 아까 그림에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실제 쓸개즙도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구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토를 막 장염이랑 뭐 이런 거 걸려서 막 토를 했는데 막 초록색 물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이 쓸개즙까지 다 끌어올려서 토를 했다 얘기입니다. 어쨌든 초록색 쓸개. 자,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즙인 줄 알고 쓸개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쓸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 저장해서 쓸개즙은 소장으로 분비. 처음부터 알았다면 간즙이 될 수도 있었을 아이죠. 그래서 간에서 생성돼 쓸개 저장됐다가 쓸개에서 분비되는 게 쓸개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비되는 게 또 있어요.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액입니다. 이자액은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자액이 중요해. 이자액이 왜 중요하냐면요. 얘는 유일하게 탄단지 3가지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트립신, 라이페이스. 자, 저기 침에서 이미 우리 아밀레이스 봤어요. 그쵸? 아밀레이스 봤는데 입에서는 음식물이 너무 잠시 머물러요. 그쵸? 우리가 그 꼭꼭 씹으라는 것도 여기서 꼭꼭 씹으면 소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씹으라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대충 씹고 넘어가니까 여기서 모든 녹말이 엿당으로 변화가 안 돼서 한 번 더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작용은 똑같아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립신은 아까 위에서 여기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시켰잖아요. 그 중간 단계 단백질에 더 작게 중간 단계 단백질로 한 번 더 분해시켜요. 더 작게 분해시키는 거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라이페스는 지방을 분해시킬 건데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분해시킵니다. 그 지방은 끝났어요. 지금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은 지금 몇 단계를 거쳐서 저기 위에서부터 계속 착착착착 단계 지금 쪼개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은 지금 딱 한 번 빡 하고 끝났어. 얘는 이제 흡수될 겁니다. 근데 아까 쓸개즙 여기 얘기했죠. 쓸개즙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쓸개즙이 하는 역할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요. 아이고, 쓸개즙이 하는 역할은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씹는 운동으로 음식물을 잘게 부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방 덩어리를 잘게 부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화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를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개즙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지방의 소화를 돕는 애고요. 그 도움을 받아서 라이페스가 지방을 한 방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지방은 그래서 지방을 갑자기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으면 소화 잘 안 되긴 합니다. 과정이 여러 과정이 아니라 여기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설사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자약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지방 끝났죠. 지방 이제 흡수만 하면 되고요. 소장에서 이제 마지막 소화 과정이 벌쳐질 겁니다. 마지막 소화 과정. 그 소장에서 이제 여기 이상한 게 떠서 잠깐 봤어. 그 소장에서는 소화 효소 이름은 따로 없고요. 그 소장의 소화 효소로 인해서 아까 엿당으로 바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이것도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그 다음 중간 단계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소화시킵니다. 소장에서 소화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될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최종 산물이고 이제 흡수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녹말은 부서서 포도당이 되면 흡수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렇게 거쳐서 아미노산이 최종 산물이 돼서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소화도 끝났고 흡수도 소장에서 끝날 거예요. 소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쭈글쭈글하게 생겼죠. 곱창 생각하시면 되죠. 곱창 생각하시면 되고, 대장은 막창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약간 꾸불꾸불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 꾸불꾸불한 걸 확대하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털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요걸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하면 여기가 꼬불꼬불 털이 달려 있고, 이것을 융털이라고 합니다. 그 소장의 안쪽 벽면 얘기야. 물론 그냥 보면 이렇게 안 생겼죠. 엄청나게 확대하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 융털.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면요. 최대한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교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빤빤하면 이렇게 음식물이 확 우리 몸은 그렇게 생긴 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빤빤하면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영양소 흡수해야 되는데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서 닿는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면보다 이렇게 되면 닿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게 소장의 융털도 그렇고요. 뒤에서 나오는 폐포도 그렇고요. 그다음 모세혈관. 우리 모세혈관도 엄청 여기 그물처럼 막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면적을 넓혀서 물질교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소장의 융털에서 이제 흡수할 건데요. 소장 융털의 안쪽에 뭐가 있냐면요. 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죽관, 하나는 모세혈관. 그래서 암죽관을 둘러싸고 모세혈관이 있어요. 관을 왜 두 개로 나누냐? 이건 이제 영양소 흡수해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 심장으로 갈 겁니다. 심장으로. 우리 심장으로 가서 이제 심장이 온몸에 영양소 공급을 해줄 거야. 심장으로 갈 건데 길을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심장으로 갈 건데요. 관을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수용성과 지용성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는 애랑 물에 안 녹는 애를 나눠서 뭐 어디 막히지 않게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용성은 대부분, 지용성은 아까 얘기한 지방 분해에서 생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랑 그 바이타민 중에서 B랑 C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그 B, C. 그 비타민 많이 먹으면 그 소변 노래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소변 노래진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 먹었는데 쓰고 남은 애들이 소변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B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B, C는 물에 녹아. 그 다음 나머지 A, D, E, K는 안 녹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책엔 잘 안 나오는데요. 그냥 수용성이 B, C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지용성 바이타민도 있습니다. 지용성 바이타민 애들은 암죽관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안 녹는 애들은 암죽관을 통해서 가고, 모세혈관이 당연히 혈액이 있을 거고, 혈액의 주성분은 물이니까 물에 잘 녹는 애들은 모세혈관 타고 심장으로 가는 겁니다. 수용성 아이들. 그래서 여기 다 나오죠. 다 끝났어. 이제 소화 과정이 다 끝났어요. 몸에 이제 소장에서 흡수까지 다 끝났어요. 사실 그 소장에서 물도 대부분 다 흡수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요? 대장으로 가죠. 대장에는 뭐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요. 대장이 하는 역할은 소장에서 끝난 나머지 찌꺼기를 항문으로 보내줄 거예요. 똥이 나와야 되니까 항문으로 보내줄 건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일부 물을 흡수합니다. 일부 물을 흡수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물이 많으면 흡수해서 줄여줘야죠. 그쵸? 그런 걸 하는 건데요. 여기도 나오겠지? 여기 주로 물을 흡수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물을 얘가 제일 많이 흡수하고 다 흡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소장에서 대부분의 물을 흡수하고 대장이 하는 역할이 주로 물 흡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지. 막 몸에서 생긴 물을 여기서 다 흡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물만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대장에 그 찌꺼기에 물이 너무 많으면 이제 설사되니까 이거 대장이 조절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반죽하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들어오면 그 똥 형태로 그 반죽을 이쁘게 해서 항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화가 끝났죠. 소화 끝났어요. 이제 소장에서 영양소 다 흡수가 끝났어요. 자, 그래서 뭐 뒤에 배설도 하겠지만 똥은 배설이 아니라는 거 또 기억해 주세요. 그냥 딱 들으면 왠지 배설에 똥도 들어갈 것 같지만 똥은 소화에 속하는 찌꺼기고요. 배설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볼게요, 이거. 그 실험. 저 과정은 이제 암기하시면 되고요. 뭐 과정 중에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쵸? 뭐 이렇게 막 이제 암기할 게 많죠. 이제 그 소화효소 이름 뭐 아밀레이스니 라이페이스니 뭐 트립신, 펩신 이런 거 암기하시고 과정은 그냥 순서대로 입에서 들어간 거부터 똥으로 나올 때까지 쫙 생각하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 실험 보시면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침 실험입니다. 침 실험. 침으로 실험하는 건데요. 이거 뭐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자, 봐봐. A는 묽은 녹말과 증류수를, B는 묽은 녹말과 침을 넣고 35도에서 40도 물에 담가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죠. 녹말에다가 하나는 물만 넣고 하나는 침을 넣은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실험을 해봤더니 아이오딘과 칼륨을 떨어뜨렸더니 당연히 물이랑 녹말이랑 넣은 거는 얘랑 아이오딘, 칼륨이랑 반응하겠죠. 그쵸? 청람색으로 변할 겁니다. 얘는 청람색으로 변할 건데 B는 반응 안 했어. 녹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베네딕트를 넣어서 가열했더니 A랑은 반응 안 했어. 근데 B랑은 반응했대요. 자, 이거 무슨 결과냐. 침을 넣었더니 녹말이 분해돼서 당을 엿당으로 변해가지고 B는 처음 실험에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랑 반응 안 하고 녹말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베네딕트랑은 반응을 하더라. 그다음 가만히 놔둔 애는 당연히 녹말 있고 당은 없더라. 이런 실험입니다. 뭔지 알겠죠? 근데 35도에서 40도씨 사이 물이 중요해. 거기 담가두는 까닭은 소화효소는 체온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소화효소는 거기서 작용하고요. 너무 차가워지거나 너무 뜨거워지면 잘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특히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과다하게 많이 먹으면 위 안에 온도가 너무 내려가서요. 소화효소가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탈 날 수 있어요. 괜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음물에 담그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담그는 실험까지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좋아요. 소화 다 설명 끝났어. 그럼 여기만 한번 해볼까요? 10쪽에 문제 푸는 거.